문제가 좀 이따 기출문제 보겠지만 야 겨우 이것 때문에 애들이 지분법을 하라고 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쉬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뭐냐면 94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요 두 내용만 정리하시면 돼요. 950페이지에 있는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은 나오면 틀립시다. 요 두 개만 보시면 돼요. 948페이지와 999페이지에 있는 이 5번과 6번만 보시면 돼요. 5번과 6번만 해도 충분한데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주식을 우리가 한 번에 30% 이상 살까요? 20% 이상 살까요?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단계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단계적 취득을 볼 거예요. 단계적 취득.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내가 기존에 10%를 갖고 있었는데 추가로 20%를 사서 이게 기존에 10%가 있었고 추가로 20%를 취득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미 20%를 갖고 있어 내가 기존에. 근데 추가로 10%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엔 이미 유의적인 영향력을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얘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별도의 지분법 회계 처리를 그냥 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험에 나와서 유념해야 되는 건 EI입니다. EI를 보셔야 돼요. 최초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자, 스토리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저는 볼게요. 자, 내가 X1년 초에 B사의 주식을 10% 취득했대요. 그럼 우리 회계처리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뭐 지분 상품이니까 FV OCI로 분류하든지 FV 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겠죠. 만약에 이때 취득가액이 100원이라고 할게요. 100원. 반대쪽에는 현금이 100원 오겠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내가 X 1년 말에 추가로 20%를 구입했대요. 그럼 어떻게 돼? 드디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됐잖아요. 봅시다. 추가로 20%를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현금 300원 했다고 할게요. 현금 300원. 그러면서 여기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300원 기재했어요. 이게 뭐라고? 지금 20%에 해당하는 거. 그럼 나머지 10%,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0%는 어떻게 되겠어? 요것도 이제 신분이 바뀐다고요. FVOCI나 FVPL 금융자산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때 어떤 금액으로 들어가야 될까? 1번 공정가치, 2번 장부금액. 신분이 바뀐다니까요. 신분이 바뀌면 다시 한번 평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 10%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정가치가 120이라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돕니다. 날 좀 봐요. 만약에 FVOCI 금융자산이라면 FVOCI 금융자산 20원 늘리면서 평가이익으로 OCI로 20원 잡겠죠. 그쵸? 만약에 내가 FVPL로 분류해놨다면 이 금융자산을 20원 늘려주면서 똑같이 평가이익 20원 잡지만 얘는 뭐가 돼요? 당기손익에 반영되겠죠. 그쵸? 이거 하고 나서 이제 공정가치 평가까지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FVOCI 금융자산이나 또는 FVPL 금융자산 지금 추가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가 120이고 거기까지 평가를 했잖아요. 요 금액으로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대체시키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결국 뭐야? 기존에 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분 상품이 있었다고 하면
추가로 취득해서 최초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요 금액도 어떤 금액으로 가? 공정가치로 간다고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뭐가 어려워? 이 공론이라고 해서 최초로 취득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주식도 공정가치로 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최초로 취득하게 되면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추가 취득 시 이전 대가에다가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공정가치가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구나.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다만 요 경우에 뭐가 남아있어? FVPL은 단기순위가 괜찮지만 FVOCI는 어떻게 돼요? 평가액 요 기타 부가순위에 계산해놓고 요거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옛날에는 이것도 다 실현시키라고 그랬지만 지분상품은 이제 재분류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던지 아니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시키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지분상품 기억은 하시나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 거기까지 하면 너무 사이즈 빠지니까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FVPL 같은 경우엔 최초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취득할 때 요 금액을 평가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요 금액 같은 경우엔 평가이익을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해.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바로 다 처분이익으로 돌리라고 했지만 이젠 안 해요. 그냥 놔두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제가 그 이야기 써놨습니다. 94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상단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기존 취득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FVOCI의 금융자산 평가손익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반드시 처분이익으로 돌리는 게 아니야. 개정됐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요. 요게 첫 번째 이슈예요.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이슈를 다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보시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 이제 단계적 처분이 있다고요. 요거 두 개만 나오시면 되고요. 저희 세무사 2차 시험에 단계적 처분이 나왔죠. 단계적 처분. 보세요. 지금 내가 40%를 갖고 있어서 기존에 얘도 40%를 갖고 있어서 기존에 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처분을 한다고. 처분할 때 첫 번째 케이스는 10%만 팔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자녀분 30%는 아직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매개 처리하면 돼? 그냥 이것만 처분한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 회계 처리를 보면 얘 회계 처리만 보면 현금이 들어오겠죠? 처분 대가만큼.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없어질 건데 우리 몇 프로 팔았어? 10% 팔았으니까 10%에 해당하는 장부 금액만 없어질 거라고요. 그리고 못 써? 그냥 관계기업 투자 주식 처분 이익 쓴 다음에 요 금액 그냥 당기손익에 반영시켜서 실현시키면 돼요. FVOCI, FVPL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처분이익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관계기업 투자주식도 우리가 뭐 있는 경우가 있었지? 관계사가 기타 부가손익이 증가하면 그거만큼 관계기업 투자주식이 늘리면서 관계기업 OCI로 잡아놨잖아요. 이제 얘도 없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FVOCI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기업 투자주식 기타 부가손익에 해당하는 애들은 다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시켜 주셔야 돼요. FVOCI에서 나중에 처분하게 되거나 관계기업 투자주식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면 얘는 재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만 관계기업 투자주식은 애초에 FVOCI, FVPL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하게 되면 OCI 그냥 다 이익잉여금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물론 저희 시험에 이걸 물어볼 가능성은 없어요. 저희 기출도 처분이익까지만 물어봤어요. 처분이익까지만. 어렵지 않죠? 지분율을 유지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내가 판 것만 회계 처리하면 된다고요.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30%를 처분한다고.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30%를 처분하게 되면 10%는 이제 더 이상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지 못하잖아요.
요 경우에는 어떻게 다 처분한 걸로 봐요. 그래서 요 부분의 회계 처리 좀 보시면 어떻게 되시면 일단 현금 이전 대가가 들어오고요. 예,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없어지겠죠. 30% 처분한 것만큼 없어지고요. 장부 금액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관계기업 투자 주식 처분 이익으로 당기 손익에 반영해 주면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10%도 이제 신분이 바뀌잖아요.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FV OCI 금융자산이나 FV PL 금융자산으로 대체시키고 관계기업 투자주식 나머지 10%도 장부 금액으로 없어줘야 된다고요. 당연히 어떤 금액과 신분이 바뀌면 무슨 금액? 공정가치. 그래서 공정가치 와야 된다고요.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삼성 바이오의 회계처리 예시안이에요. 지분법 적용을 하고 있었다고 그 전까지. 그쵸? 사실 이거랑 좀 다른 얘기지만 지분법 적용을 하고 있다. 어머 이거 내가 지분율이 30%가 20%가 안 넘을 수도 있겠는데? 내가 지배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요걸 풀어서 요걸로 대체시켰다고요. 그래서 공정가치로 대체시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가 발생했어? 처분이익이 발생했죠. 이러면서 확 올라간 거거든요. 이 삼성 바이오 젠 그쪽 얘기들, 바이오 그쪽 얘기도 결국 내가 지분법 적용하다가 아니 지분법 적용할 게 아닌데 내가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데 그 순간 더 이상 지분법 적용을 안 하고 공정가치 평가를 해준다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확 올라간다고요. 기업 가치가. 그쵸? 그래서 얘는 여전히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쵸? 요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그쵸? 얘는 뭐야?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판 부분만 처분이익으로 보고 유의적인 영향력이 이제 끝난다면 기존에 남아있는 것도 신분을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처분이익을 인식하죠. 저희 시험에 뭐 나왔습니까? 처분이익 얼마냐? 좀 이따 볼 거지만. 그쵸, 여기까지요. 다만 얘도 요거 두 개도 만약에 관계기업 투자주식 기타 부가순이익이 있다면 요 시점에 요거 두 개에 해당하는 관계기업 투자주식 OCI 다 없애면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는 해주셔야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 순간만 구분하시면 돼요.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요. 합병보다 이게 가능성이 사실 더 높아요. 좋아요. 이게 답니다.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22번, 23번, 24번, 26번 풀고 집에 갈 거예요. 22, 23, 24, 26 이렇게 풀고 갈 겁니다. 내용은 뭐 간단하니까 사실 지우고 좀 보시죠. 자, 보시면 갑은 을의 주식 10%를 X1년 초에 5만원에 취득하고 FV OCI 금융자산으로 처리하였다. X2년 1월 1일 날 갑은 을의 주식 20%를 추가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추가 취득했네. 을의 자본 변동 내역은 위와 같고 을의 이익잉여금은 모두 단기순이익으로 인해 증가한 것이다. 그렇구나. 갑과 을 간에 상호거래는 없었고 단계적 취득에 위해서 일괄법을 적용하다 나와있네요. X1년도에 필요한 회계처리를 물어봤는데 아유 X1년은 뭐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X1년 초에 내가 현금 5만원 지급하면서 FV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되죠. 취득했으니까 얼마? 5만원. 뭐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X1년 말에 아직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FV OCI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6만원이라니까 만원 더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평가이익으로 만원 더 잡아주면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해서 X1년 말에 회계처리까지 했습니다. 아니 뭐라고 지분율은 몇 프로? 10%.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X2년 초에 얼마? 12만원을 추가로 돈 주고 20%를 추가로 사왔대요. 어머 신분이 바뀌었네. 저랑 회계처리 한번 해보죠. 문제 보시면 물음 이번에 X2년도에 필요한 회계처리를 한번 다 해보라고 했고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일단
여기서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하니까 X인원 초에 회계 처리를 보면 일단 현금이 12만원 들어오고 추가로 20%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신분이 바뀌었네. 그래서 FVOCI가 아니라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12만원 기재하고요. 기존에 있던 주식도 공정가치 평가해야 되는데 X1년 말에 공정가치가 6만원이라 내가 이미 평가를 끝내놨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VOCI 금융자산 내가 바로 직전에 공정가치 평가했으니까 6만원 없애면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6만원 잡아주는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물론 거기 교재 요타 있죠. 960페이지 해답 보시면 물음 2에 기존 주식 대체 보시면 관계기업 투자 주식 세우면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 없애는데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아니라 FVOCI 금융자산이겠죠. 제가 죽일 놈입니다. 여러분. 그쵸?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아니라 FVOCI 금융자산이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사실 문제에 언급은 없지만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면 X년 초에 뭐는 해줄 수 있어? 기존에 잡아놨던 평가 이 OCI 만원을 어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시켜줄 수는 있어요. 그쵸? 해답에는 그냥 해놨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지분법 적용 투자, 지분법 회계를 우리가 적용하니까 X2년 말에 무슨 회계 처리를 해야겠어요? 지분법 손익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겠죠. 지금 보시면 자본 변동사항이 기타 포괄 손익은 없고 배당도 없기 때문에 단기 순익만 끌어오면 된다고요. 그렇죠? 나 좀 봐봐요. 그럼 지금 일단 X2년도 이게 좀 을이죠? 을사에 조정 전 단기 순익은 얼마입니까? 안 나와 있어요. 이러지 마시고. 문제에서 올해 이익잉여금의 변동액은 단기 순익에 기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자본 보시면 X2년 초에는 이익잉여금이 17만원인데 X3년 초에 이익잉여금이 20만원이니까 단기순이익 얼마야? X2년도에? 3만원. 그래서 X2년도에 단기순이익이 3만원 있었던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보시면 물음 이번에 X2년 초에 자본의 공정가치는 47만, 장부금액은 47만원인데 순자산 공정가치 얼마예요? 51만원이지. 그럼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 얼마야? 4만원이죠? 정정분하는 거 아니죠 지금? X2년 초 자본에 합계해보시면 47만원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X년 초에 순자산 자본의 공정가치가 51만원이니까 4만원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차이가 나네. 이유가 뭔가 봤더니 건물 때문이고요. 건물의 내용에서는 10년이래요. 어렵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투자평가 차익이 있구만. 투자평가 차익이 지금 4만원 있는데 요걸 10년 동안 더 감가상각 해줘야 된다고요. 어렵지 않지? 그럼 의뢰사에 조정 후 단기 순이익은 얼마? 2만 6천원 나오겠죠. 내 지분율 몇 프로야? 30%니까 내가 요거의 30% 7,200원만큼은 내가 지분법 이익으로 끌고 온다고요. 하실 수 왜요? 7,200원 아니야? 7,800원? 그쵸. 7,800원이지. 계산도 못하는 강사입니다. 죄송해요. 7,800원이죠. 이만큼 지분법 이익으로 끌고 온다고요. 그럼 이거 회계처리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까 봤잖아. 지분법 이익으로 7,800원 끌고 오면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7,800원 끌고 오면 돼요. 하실 수 있겠지. 포인트는 뭐야? 최초로 지분법 유의적인 영향력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의 주식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로 다 대체시키는구나.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넘겨서 우리 23번 풀어보겠습니다.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 23번이랑 논리가 똑같아요. 자, 보시죠. 좀 이따 이거 다 한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 보면 기도 안 찹니다. 자, 보시면 A사는 B사의 부통주 30%를 보유하고 있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X년 초에 A사는 B사의 부통주 20%를 11,000원에 치분하기로 했대요. 아니 왜? 그래서 지분율이 10%로 하락했대. 어머,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했네. 요 경우는 어떻게 해? 처분한 것만 처분해주지 말고 기존에 있던 것도 대체시켜줘야 된다고요. 보시면
X1년 1월 1일 날 관계기업 투자주식 처분 직전에 장부 금액은 저렇게 나와 있었대요. 그리고 처분 후에 A사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B회사의 주식을 FVOCI로 분류하고 하는데 그게 5,000원이래요. FVOCI가. 그리고 기말에 X1년 12월 31일 날 공정가치가 5,50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그냥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자 보시면 그럼 X1년 초에 우리가 지금 처분해요. 몇 프로를? 지분율 30% 갖고 있었는데 20%를 처분하잖아요. 그럼 저랑 한 번만 회계 처리 해볼게요. 일단 처분하는 거 보면 현금이 11,000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11,000원 들어온다고 했고요.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없어지는데 X1년 초에 처분 직전에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12,000원이 장부 금액이었다고요. 전체 지분율이 30%인데 이 중에 20%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 8,000원 나오죠. 이게 8,000원 나오기 때문에 관계기업 투자주식 처분 이익으로 얼마? 3,000원 잡아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나는 이제 지분력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너만 남아있으면 안 돼. 너도 이제 신분이 바뀌어야 돼. 관계기업 투자주식 장부 금액이 12,000원인데 30% 중에서 10%가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 4,000원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와? FVOCI 금융자산으로 이제 신분을 대체시켜주기로 했다고요. 근데 뭐래요? X1년 1월 1일 날 남아있는 FVOCI의 공정가치가 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머 4,000원짜리를 5,000원으로 대체시켰으니까 1,000원만큼 뭐가 발생해요? 처분이익이요. 이게 뭐가 어려워? 그쵸? 여기까지 한 다음에 거기 해답 보면 나오시면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반드시 얘는 이건 해주셔야 돼. 지금 다 신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신분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재무제표에 갖고 있었던 관계기업 투자주식 기타 포괄손익 300원은 어디로 보내주셔야 돼? 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는 해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 뭐 해줘야 돼? 아직 안 끝났어요. X1년 말에 뭐는 해주셔야 돼? FVOCI 금융자산이 기말의 공정가치가 5,500원이니까 평가는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FVOCI 금융자산 500원 늘려주면서 당연히 평가 이익으로 500원은 잡아주시면 돼요. 무릎 2번은 특별한 의미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무릎 2번은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예전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넘겨보시면 24번 문제 24번인데 바로 답만 보시죠. 문제 읽어보시면 30%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10%만 팔았대요. 그럼 나는 뭐만 처분이익으로 계산하면 돼? 아직 유의적인 영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만 처분이익 계산하면 되고 남아있던 건 계속 관계기업 투자주식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회계처리 보시면 뭐만 처분했어요? 10%에 대해서만 관계기업 투자주식 처분이익을 계산하고 기존 보유하는 거 그냥 계속 놔뒀죠. 차이 구분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신분이 바뀌면 기존에 있던 것도 FVOCI나 FVPL로 대체시키면서 처분이익을 계산하지만 신분이 유지된다면 남아있는 걸 왜 바꿔주냐고요.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다 왔습니다. 25번 안 푸셔도 돼요. 다음에 틀립시다. 아 선생님 너무 남발하시는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진짜. 아이, 설마. 자 우리 마지막으로 문제 26번 풀고 오늘 맞추려고 하는데 문제 26번이 저희 세무사 시험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왔던 지분법 기출문제입니다. 2차에. 되게 쉬워요. 자 그럼 저랑 또 한번 그려보시죠. 보시면 또 그려볼게요. 마지막으로 여기 비회사 순자산 장부금액 여기 비회사 순자산 공정가치 내가 이만큼 돈 주고 사오고 여기 이전 대가 그래서 요 면적이 뭐 영업권 거기다 뭐가 붙어요? 비회사에 조정 후 당기순이익이 붙고 뭐가 붙어? 혹시 있다면 비회사에 기타 포괄손익이 붙고요. 그 다음 뭐 고려해줘?
현금 배당 준 게 있다면 이거 두 개는 더하지만 현금 배당은 빼준다고 했죠. 그래서 내 지분율만큼이 계속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이 된다고 했었고요. 우리 관계사 보면 여기 조, 정, 전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여기서 투자, 평가, 차액은 제거해주고 내부거래 제거가 있으면 내부거래도 제거해줘요. 다 제거해주면 뭐가 나와? 조, 정, 후, 당기손익이 나온다고 했었죠. 자, 읽어보시죠. 여기까지만 그려놓고 하면 돼. 읽어보시죠. 할 수 있는지. 대안은 X1년 1월 1일 날 서울의 보통주 400주를 지분율 40%고요. 주당 1,800원에 취득했대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1,800원 곱하기 400주니까 얼마야? 72만원이죠. 여기 72만원 쓰면 돼요. 뭐라고 이게. 72만원. 지분율 몇 프로? 40%. 비회사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래요? 100만원이래요. 이게 100만원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100만원에 40% 하면 이거 얼마예요? 40만원. 그쵸? 계속 가보시죠. 취득하는 시점에 재고자산과 건물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가 각각 15만원, 50만원 있었대요. 다음은 얼마요? 65만원이죠. 그럼 65만원을 40% 해요. 65만원 곱하기 0.4 하면 얼마? 26만원. 그럼 보세요. 내가 66만원짜리 살려고 하는데 얼마 돈 줬어요? 72만원 줬으니까 영업권 얼마야? 6만원. 할 수 있죠. 좋아요. 여기까지는 모든 게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요. 계속 읽어봅시다. 재고자산 X1년도에 팔먹고 건물은 10년 동안 상각한대요. 그럼 나온 김에 바로 그냥 합시다. 이게 뭐라고? 자, 보시면 지금 투자평가 차액으로 X1년도에 재고자산이 15만원 더 많이 있었는데 뭐 여기 X1년도 여기 X2년도 하면은 X1년도에 투자평가 차액으로 재고자산 15만원 제껴줘야겠죠. 그쵸? 그런 다음에 건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50만원인데 내용의 수가 10년이라니까 매년 감가상각비로 5만원씩 더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좋아. 여기까지도 괜찮아. 계속 보시죠. X1년도와 X2년도의 당기손익은 30만원과 40만원이래. 그래? 여기 30만원 여기 40만원이요. 여기까지도 할만한데? 계속 볼게요. X1년도의 기타 부가의 손익은 6만원이고 X2년도의 기타 부가의 손익은 25,000원이래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X1년도의 기타 부가의 손익이 6만원이고 X2년도 얼마? 마이너스 45,000원 맞나요? 25,000원이네. 25,000원이요. 그럼 이거 지분율대로 한번 끌고 와볼게요. X1년도에 얼마예요? 6만원에 40% 하면 24,000원이죠. 여기까지 괜찮죠? X2년도 한번 끌고 와볼게요. 25,000원에 40%니까 얼마예요? 만원. 여기 마이너스 만원 오겠죠. 좋아. 여기까지도 무리 없이 해냈어. 좋아요. 계속 보시죠. 그런 다음에 보시면 X1년도와 X2년도의 현금 배당으로 5만원과 8만원 했어요. 그럼 X1년도에 현금 배당 5만원 있고 X2년도에 현금 배당 8만원 있죠. 맞죠? 8만원 맞죠? 오케이. 40%씩 끌고 오니까 X1년도에 얼마? 5만원에 40%한 2만원을 마이너스 해줘야 되고 X2년도에는 8만원에 40%한 48에 32 32,000원을 마이너스 해줘야겠죠. 와, 좋아. 다 했어. 그리고 뭐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보시면 X3년도 1월 1일 초에 처분했대. 일단 여기까지 스테이. 자, 그럼 봅시다. 요거만 조정해주면 되겠는데? 그쵸? 아니, 가만히 있어봐. 지금 X1년도에 그럼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예요? X1년도에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10만원 나오죠? 그쵸? X2년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 나와? 35만원 나오죠? 그쵸? 지분율 몇 프로야? 지분율 40%니까 여기다 40% 하면 지분법 이익 얼마? 4만원. 여기다 40% 하면 지분법 이익 얼마예요? 이건 내가 계산 못하죠. 35만원 곱하기 0.4 하니까 14만원이요. 맞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 X1년도에 4만원 갖다 붙이고 X2년도에 14만원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다 했어. 내가 할 건 다 했어. 자, 문제 보시죠. 1번 X1년도에 뭐야? 영업권의 가치를 물어봤어요. 6만원. 물음 2번 X1년도 말에 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창부금액 물어봤어요. 여러분
40만원 아니 됐어. 72만원에다가 4만원 더하고 24,000원 더하고 2만원 빼주면 X 1년 말 관계기업 투자주식 장부금액이에요. 이게 어려워? 할 수 있겠지? 그쵸? 근데 더 충격적인 거 뭡니까? 아 이거 문제 보니까 X3년도에 처분한다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X2년도 구해야겠다. 막 구하려고 했더니 뭐? 아이고 니네 어차피 틀렸겠지 하면서 뭐라고 줬어요. X2년 말 장부금액을 86만 2천원 하고 가져간다고 하고 줘버렸죠. 이럴 수가. 그쵸? 그럼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뭐야 이거 지금. 그럼 X2년 말에 지금 X2년 말에 우리 주식 400주 있죠? 그래서 지분율이 40%고 장부금액이 86만 2천원이라고요. 장부금액 좋아요. 이제 문제 읽어볼게요. X3년 1월 1일 주 대안은 서울의 보통주 300주를 주당 3천원에 처분함에 따라 서울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했다. 남아있는 보통주 100주는 FVOCI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자기 주식도 없고 내부 거래도 없고 손상도 없다 이렇게 줬다고요. 무릎 3번에서 뭐 물어봤어? 300주 처분할 때 처분이익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자 보시죠. 자 보시면 처분 시점에 회계 처리 보시면 현금이 얼마 들어와? 300주 처분했는데 주당 얼마에 처분했어요? 주당 3천원에 처분하니까 이거 얼마? 계산하면 90만원만큼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쵸?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없애줘야 되는데 86만 2천원이라고요. 이 전체 400주짜리인데 300주 팔았어요. 그럼 요거 회계 처리하면 얼마 나와요? 64만 6,500원 나와요. 요거 해산하면 64만 6,500원 나온다고요. 그쵸? 그럼 대차를 맞추면 처분이익이 얼마 나와? 대차 맞추면 처분이익이 25만 3,500원 나와요. 물론 요거와 관련해서 OCI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실현시켜주면 좋은데 문제에서 그런 건 얘기도 안 했다고요. 그냥 뭐만 물어봤어? 300주 처분했을 때 처분이익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물음 4번 보시죠. X3년 1월 1일 날 대안은 남아있는 서울주 100주를 FVOCI로 분류 변경한 경우에 FVOCI를 금융자산으로 새로이 인식할 금액과 관계기업의 투자주식 처분 금액으로 인식할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보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 문제에서 특별히 공정가치를 안 줬으니까 FVOCI 지금 100주가 남아있는데 요거 처분 시점에 처분 대가가 공정가치지 뭐. 그냥 이렇게 가정할 수밖에 없죠. 문제에서 특별하게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새로 신분이 바뀐 FVOCI 100주는 공정가치가 30만원이고 어떻게 해? 관계기업 투자주식도 이제 86만 2천원 중에서 400주 중에서 100주 남아있는데 이제 이것도 턴다고요. 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기업 투자주식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얼마 나와요? 처분이익이 요거 대차 맞추면 처분이익이 84,500원 나와요. 그래서 물음 4번의 답은 얼마? 30만원 84,500원. 이건 공부한 사람은 다 맞았고 틀린 사람은 0점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이런 거 나오면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할 수 있겠지.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제가 진짜 4차생 때는 어느 정도 경제에 올랐었거든요. 잘했어요 좀 그때는. 그래서 그때 회계학 풀 때였는데 15번까지 나왔는데 13번까지 풀고 대충 보니까 60점 넘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만 풀까? 여러분도 요런 거 하나 나오면 요거만 하나 한 문제만 확실히 다 맞추면 한 문제에 들 풀어도 된다니까요. 그쵸?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지분법 했는데 막상 막 인터넷 게시판에서 와 지분법은 해야 돼 한번 나왔다고 걔 어렵다고 그러는데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 요걸 넘지 않아요. 요 정도면 할만하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고급회계 연결이랑 지분법 봤고요. 합병 이 뒷부분은 꽤나 할 게 많고 사실 오늘 좀 4시간 오버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요거 다음 주 화요일날 제가 혼자 찍을 거예요. 올려놓을 테니까 어차피 무료예요.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환사는 제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